원래 레티놀 성분은 1980년대부터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사용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환자분들이 이걸 계속 바르다 보니까 네. 여드름도 안 생겨서 좋은데 주름도 안 생겨요 하는 거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의사 중에 2%밖에 없는 피부과 전문의십니다. 닥터주디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청담 그레이시 피부과의 주홍진 대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 대한민국 2% 피부과 전문의자 구독자 22만 명 닥터주디 주홍진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나오실 때마다 너무 좋은 정보 주시고 계신데요. 보니까 원장님 항산화 연구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연구인가요? 네. 맞아요. 요즘은 다들 항산화제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 항산화라는 말이 모를 때부터 그렇죠. 이제 저희 피부과 네. 전문의들 중에 네. 이런 항노화, 항산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화장품으로 피부가 좋게 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네. 알려드리자라고 해서 만든 이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홍진 원장님께 딱 맞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피부 노화 막는 화장품입니다. 네. 사실 집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장품 바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어떤 걸 써야 할지 또 어떻게 발라야 할지 오늘 딱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피부는 매일매일 노력해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피부과에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집에서 하는 홈케어 역시 중요한데요. 제가 딱 아무래도 피부과 전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딱 이 제품을 써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오늘은 화장품을 고르실 때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막는 항노화 성분, 항산화 성분 딱 두 가지를 찝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솔깃해지는데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두 가지 성분. 자, 첫 번째부터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이동환 TV 구독자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역시 비타민 C군요. 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피부에 바르는 것도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C예요. 네.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항산화인데요. 그렇죠. 이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고요. 네. 실제로 비타민 C 성분의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미백, 피부 잔주름 개선, 피부 수분도 증가 등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과학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에도 한번 비타민C 앰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마지막에 최저화면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노화를 억제하는 두 번째 성분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성분은 바로 세 글자입니다. 레티놀. 레티놀 너무너무 유명한 성분이죠. 그죠. 네. 사실 레티놀은 이제 피부과 전문 입장에서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좀 우려되기도 하는 성분이긴 해요. 그래요. 일단 좋은 점이 너무 많긴 해요. 네. 일단은 여드름에도 좋고요. 피부 결, 잔주름 개선에도 좋고요. 또 기미에도 호전이 되고요. 네. 미백 효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햇빛을 빼면 이제 피부 노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광노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광노화로 생긴 잔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레티놀 당장 발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여드름부터 주름 개선까지 다양하게 좋을 수 있는지 기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레티놀의 역사를 설명드릴게요. 네. 원래 레티놀 성분은 1980년대부터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사용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환자분들이 이걸 계속 바르다 보니까 여드름도 안 생겨서 좋은데 주름도 안 생겨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의사분들이 더 이제 연구를 했죠. 그러다가 레티놀을 더 빨리 흡수시킬 수 있는 이제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으로 이번엔 1995년도에 주름을 치료하는 광노화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까지 받게 됩니다. 대단하군요. 네. 근데 이렇게 좋으면 우리가 다 발라야 하잖아요. 거의 필수품처럼 발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좋아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성분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원래 모든 게 이제 효과가 좋으면 부작용도 그만큼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서 발라야 되는 건데요. 레티놀이 원래는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됐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피부의 각
각질이 벗겨지는 각질 재생 주기를 빨리 하게 하는 효과예요. 이렇게 피부 각질이 빨리빨리 교체가 되다 보니까 네. 주름도 개선이 되고 그렇죠. 피부 톤도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피부 각질이 자주 떨어지고 새로 생기다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피부 각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네.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죠. 피부가 이제 빨개지고 따갑다는 분들이 생기세요. 얇아지면서 자극에 좀 민감해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쓰면 피부가 두꺼워져야 하는데 네. 이제 일시적으로 각질 재생 주기가 빠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얇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트레티노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티바 A, 즉 의사의 처방이 꼭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인 거고요. 그렇군요. 그것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 네. 부작용 가능성이 적은 성분인 레티놀은 화장품이나 일반 의약품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레티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티놀의 함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총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저강도 레티놀은 함량이 보통 0.075에서 0.1% 미만입니다. 레티놀이 이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주름 개선 인증을 받으려면 레티놀이 최소 그람당 2,500 IU, 즉 0.075%여야 합니다. 이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레티놀 초보자들이 쓰기 좋은 함량입니다. 두 번째는 중강도 레티놀이고요. 네. 이거는 0.1%에서 0.3% 미만입니다. 이 정도의 레티놀 함량은 네. 잔주름 개선이나 모공 축소, 여드름 자국 감소 등에 도움이 되고요. 네. 한국인의 피부는 보통 0.1%에서 0.3% 정도가 가장 잘 맞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고강도 레티놀은 함량이 0.3%에서 1%인데요. 사실 이제 한국인 피부에는 좀 센 농도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강력할 수 있지만 피부 자극 반응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쓰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쓰기 전에 먼저 특정 일부 부위만 테스트를 해보시고 쓰시더라도 아주 소량씩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함량이 화장품에 다 적혀 있나요? 네, 이제 한국의 화장품 법상 이제 함량이 다 적혀 있고요. 보통 이제 몇 %로 나와 있기도 하고, 아까 말한 이제 IU라는 단위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레티놀의 1 IU는 0.3 마이크로그램을 뜻합니다. 즉, 레티놀 화장품에 1000 IU라고 쓰여 있으면 이 크림 1g 중에 1000 곱하기 0.3 마이크로그램, 즉 300 마이크로그램의 레티놀 성분이 들어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좀 어려우시죠? 이렇게 어려우시면 인터넷 이제 검색창에 특정 화장품 제품의 레티놀 함량을 검색하면 이제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 레티놀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고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함량이 있는데 이제 무조건 처음부터 고함량을 쓰는 것보다는 저함량부터 차근차근 써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다른 화장품과 다르게 아까 말한 비타민C와 레티놀 같은 효과가 좋은 항산화 성분의 화장품은 무조건 낮은 농도부터 저함량부터 사용해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저 같은 민감성 피부 타입인 경우는 친구가 좋다고 고함량 써 해서 쓰면 바로 뒤집어져서 이제 병원 오십니다. 그래서 자극감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계신 보습제, 수분크림과 섞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고함량도 약간 저함량처럼 희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 레티놀 화장품은 좀 까다로워요.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레티놀은 이제 햇빛과 이제 열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밤에만 쓰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는 꼭 잘 씻어내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이제 선크림을 반드시 바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경우에는 레티놀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의할 사항이네요. 자, 앞서 비타민C 성분도 추천해 주셨는데 비타민C와 레티놀 성분을 함께 써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같이 쓰셔도 괜찮지만 이제 문제는 비타민C는 보통 산성이에요. 그래서 산도가 낮고요. 레티놀도 산도가 낮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함께 쓸 때 자극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같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꼭 쓰셔야 된다면 이제 아침에는 비타민C 앰플, 저녁에는 이제 레티놀 화장품 이렇게
같이 나눠서 쓰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비타민C 함량도 낮고 레티놀 함량도 낮은 화장품일 경우에는 비타민C는 아침, 저녁 쓰시고 레티놀은 저녁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레티놀 성분은 각질 탈락을 촉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아하나 바하라고 이제 AHA나 BH, 즉 각질 탈락을 유도하는 필링 성분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자극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좀 따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만약 피부 노화로 좀 신경이 더 쓰인다면은 피부과에 찾아와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추천해 주시는 시술이 좀 있나요? 네, 일단은 피부 노화는 사실 다양하죠. 뭐 잔주름이냐, 뭐 얼굴이 까매졌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잔주름에 좋은 시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이제 주베룩이라는 브랜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콜라겐 힐러 치료나 그리고 이제 콜라겐 볼륨 리프팅으로 이제 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에 관련된 치료를 말씀드리면 이제 비타민 C로 하는 이제 미백 관리 같은 게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표피에 있는 기미 잡티는 비타민 C로도 좋아지지만 깊은 층, 진피에 있는 기미 잡티는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미백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홍지 원장님의 전문 분야인 항노화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피부 건강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